구치소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원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풀어줬다고 탈옥시켰다고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네. 법원에서 구속 안 할까요? 전 직권 구속할 거라고 봐요. 아, 지규현 판사가? 예, 지규현 판사도 그렇고요. 예. 또 검찰도 이제는 파면이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심우정 총장이 딱 틀어지고 있어서 수사의 길목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우정 탄핵을 해서 초선 의원들 전체가 어제 심우정 3종 세트, 네. 한덕수, 심우정, 최상목 3탄핵. 예, 3탄핵을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는 곳은 경찰도 있고요. 경찰? 또 공수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작년 국감 때 보니까 예. 한 100여 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구속은 어느 기관이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구속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검찰은 예. 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조직 논리가 있어서 예. 국민들과 함께 이 윤석열 파면된 마당에 땀 흘려서라도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일이 넘도록 지금 윤석열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땀 흘려서 하지만 그걸 검찰도 네. 내란에 방조하거나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네.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특검이 수사해도 구속, 예. 공수처가 수사해도 구속. 예. 저는 구속되라고 봐요. 지금 공수처도 안 움직이고 경찰도 안 움직이고 지금 검찰은 뭐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알박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경찰은 박현수, 예. 검찰은 심우정, 예. 공수처는 이제 수사 인력을 보강해 달라라고 이제 국회에 나와서 오동훈 처장의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수사 대상입니다. 뭐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되는 게 없어요. 수사 경험과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력도 너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에 있는 그 수사기관들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를 윤석열을 상대로 세게 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 세게를 못 하고요. 네. 하는 척은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신속히 내란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가지고 네. 특검이 수사하게 해야 되고요. 윤석열 공소 유지도 특검이 유지하게 함으로써 특검 검사가 법원에 직권구속해달라고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요구를 해야 윤석열이 재빨리 빨리 구속이 되지 이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그 공소유지도 제대로 할까라는 의심마저 드는 거고요. 예. 지규현 부장판사가 마침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관심이 늦춰진 사이에 공소기각 결정을 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란범이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당장 이번 대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자기 적극적으로 이거 선거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수괴가 대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대선판을 난장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내란판. 대선판이 아니라 내란판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네. 내란이 진압이 안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특검을 해서 구속하게 만들고 구속하게 하고 김건희 윤석열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도 특검이 해야 됩니다. 이런 특검법에 보면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검도 사실은 지금 그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은 딱 2표 있다는 거예요. 김상욱 의원이 자기하고 조경태. 두 사람 말고는 표가 없다. 그래서 재의결하면 이건 넘어가기 어렵고 이제 당장 이제 대선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특검 역시도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거 아닌가. 결국은 2달은 견뎌야 된다 이런 건데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해버리고 이완구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 기소 안 된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수사하면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왜냐하면 돼요? 저거 4명이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무슨 연말 모임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뭐 한 해 가기 전에 뭐 밥 한번 먹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가는 대통령만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완규는 법제처장이잖아요. 네. 거기에 갈 군번이 아니에요. 장관급들이 모였잖아요. 아니 이상민 장관도 처음 가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완규가 갔냐면 윤석열하고 제일 친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법제처장은 차관급이잖아요. 가서 윤석열 의중을 전달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중대한 내란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지금 뭐 그 피의자고 이완규도 이제 수사 받아서 재판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피해갈 길이 없을 거다. 저는 진실은 밝혀졌다고 봅니다. 네, 밝혀질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옛날에 디지털 이전에는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화된 시기에는 모두 기록이 되고 어딘가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을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 증거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반드시 구속된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관저를 떠나서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사를 가는데 그에 앞서서 그야말로 뽕을 뽑듯이 매일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고 파티하고 사진 찍고 메시지 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특활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만 알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검사들은요, 평검사들은 인사이용 남의 관사 즉각 비워줍니다. 관사. 그런데 이런 윤석열만 유일하게 이렇게 안 비워주고 마치 지금도 대통령인 양 관사에서 매일 불러서 식사하고 국회의원들 불러서 다시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인 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파면된 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씨가 그랬다잖아요.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 따르면 거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응원하는데 기죽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리고 또 제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김건희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뭡니까? 내가 구속됐을 때 내가 나가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겠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주변에서 말리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건데 이 두 부분은 현실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검찰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외부와 문 닫고 살아요. 내가 검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갈라파고스 섬에 갇힌 검찰 표현을 쓰잖아요. 윤석열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소통의 기본이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정도 됐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야 하잖아요. 사회가 파면된 이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파면 사유도. 그렇다면 정말 2년 정도 이렇게 국민들 비판을 받고 이제 파면까지 됐으면 내가 왜 파면당했지?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국민 호소하다가 실패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의원님 그 3탄핵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진행이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꺼번에 다 탄핵하는 거죠, 세 사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싹 다 탄핵해야 된다.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최상목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에서 국회 청문회인 거죠. 법사위 청문회입니다. 법사위 청문회. 탄핵을 사유를 있는지 조사하고 또 추가 사유가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를 밝혀가지고 밝혀지면 이미 이원적인 것은 다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탄핵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초선원들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그러면 다음 주에 세 명에 대해서 3탄핵이 진행된다. 국회 본회의가 잡힙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가 한번 있을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본회의가 이틀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는 이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러면 시기 문제는 수요일 날 일단 해보고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달러로 돈을 벌었어요.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 탄핵이 되느냐. 근데 그거 말고도 마은혁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가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 저는 마은혁 임명 안 한 거, 상설 특검 임명 요청 안 한 거.
그다음에 내란에 관여한 거 이것만 해도 중요한 탄핵 사유가 본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채 산 거 네. 그거는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라는 게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네. 이 미국 국채를 살 때 나라가 잘못될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네. 1,000원이었던 원화가 1,400원 될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잘못될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충돌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고. 근데 의원님 지금 18일 날 두 재판관이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7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인 체제에서 이 3명 최상목, 한덕수, 심우정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7인 체제에서? 7인 체제에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심의는 하고 결정은 못 한다고 보는 거죠. 맞죠? 그러면 결정은 그러면은 지금 가처분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는 이 소송 결과가 끝날 때까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스톱된 걸로 봐야죠. 본안 결정 날 때까지. 그럼 본안 결정 날 때까지 7인 체제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 정부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예.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하는 겁니까? 대통령 뜻을 처리할 수 있죠. 사실은 지명에 불과한 거니까. 예, 대통령 뜻을 처리한다. 대통령 지명. 예. 제가 당선이 되면. 예, 당선이 되면. 예. 저희가 이제 제 스스로 검토한 것인데요. 예.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예. 요청서도 예.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철회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한덕수 스스로가 철회하는 길? 한덕수나 또 다음 대통령이 철회할 수도 있죠. 다음 대통령이 철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몫을 내가 예. 새로이 예. 제 생각에는 새로이 이거는 예. 임명이 잘못됐다라든가 예. 내 뜻이 아니다 할 수 예. 있죠. 그러면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철회하고 재지명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재지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이것도 법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런 관행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이것부터, 사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법률 해석 논쟁이 심각하겠는데요. 예. 이게 맞냐? 예.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철회하고 할 수 있느냐? 예. 그것까지 논쟁을 제가 해봤는데요. 예. 제 생각은 예. 원래는 관행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사퇴를 지키죠. 했잖아요. 네네. 이런 임명 관료를 예. 장관을 지명했다가 예. 맞지 않으면 인사청문을 철회하고 이렇게 사퇴를 시켰는데 헌법재판관 지명하고 그다음에 임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현재 절차로 보면 만약에 국회에 제출이 되고 네. 30일 최대 30일 되면 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처분이 돼가지고 임명이 안 되면 예. 그다음에 철회할 수 있느냐가 문제 생기는데요. 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임명을 썼기 때문에 예. 무효잖아요. 예. 위헌위법적인 거잖아요. 그럼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안 소송으로 가도 네.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두 사람을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처분도, 가처분도 인용되고 본안 소송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4월 18일 두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는 게 이미 이제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이 세 명에 대한 탄핵을 조금 서둘러서 민주당이 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해서 이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이 세 사람 탄핵에 대해서 결정은 못하고 떠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옛날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만 탄핵 지금이라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니까 이제라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퇴거일에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상황을 오늘 오후 5시 어떤 모습으로 관저를 떠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네. 지금도 어퍼컷 할까요? 의기양양하게 떠날 거라고 봅니다. 개선 장군처럼. 네. 김건희 씨는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거는 안 할까요? 본인이 둘이 나가는 모습을 예.
과거에는 대통령이 비행기 탈 때만 나왔잖아요. 보였잖아요. 나가는 모습은 보여줄까요? 윤석열은 보일 것 같은데 김건희는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아크로비스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김건희는 안 나타날 거다. 아크로비스타 가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보면 김건희 수사도 서둘러야 되는 수사도 해야 되고요. 또 재판도 받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구치소로 가는 재산 거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 거쳐 구하지도 마라. 구치소로 가라. 갈 겁니다. 저는. 교도소가 집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